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8월 20일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수 포인트에 관련된 판단,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수 포인트 체크하고 제가 하고 있는 매수 포인트 체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해 봐야 될 종목은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런 종목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또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홀드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홀드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점검하는 차원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든 어쨌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그리고 흐름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뜬 것들은 크게 예를 들면 데미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런 날 같은 경우도 아주 안 좋은 거긴 하죠. 하루 종일 올라갔다 그 후로 또 하락하기 시작해서 끝장까지 계속 하락했으니까 이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안 좋으면 이런 거 보통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 음봉이 또 크게 뜨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1% 이상의 개파락을 가져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털어버려야죠. 그러면 이날까지 굳이 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튿날까지 봤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바로 처리해야 되죠. 이거 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또 하락이 더 나와버리면 아주 데미지가 크죠. 이게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미리 알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저는 어때요? 하루에 두 번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있을 거고요. 시간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야간 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느낌을 파악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전혀 예를 들면 그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우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음봉이 이렇게 뜨면서 그죠?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시그널은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올라가는 과정의 차이가 뭐냐면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음봉이 떴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양봉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주가가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나쁜 시그널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갭상승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3일 전이죠. 갭상승하면서 빨간불까지 떴어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음봉이 떴죠.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날 여러분 시간에 걸려서 체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이런 날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언제요? 바로 이날이죠. 이날 여기. 요날 같은 경우는 오늘을 대비해서 어저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손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1%니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뭐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음에 이제 양봉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모습이 들어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기 지금 77,200원짜리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으로 뜰 수도 있고 개파락으로 뜰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이런 것이 뜬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요? 매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이 났으면 틀림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리버를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772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홀드하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격을 얘기하고 여기를 버티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읽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내는 것. 특히 이제 제가 이랬잖아요.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에 뜨는 이런 장대 음봉,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들 때는 다음 날 꼭 우리가 시간에 거래하고 미국의
시장을 갖다 확인을 하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저점에서 확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뭐 더 내려가면 더 하락인 건데 양봉되면 처음에 시그널이 좀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오늘 어쨌든 안 좋은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런 날 같은 경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에 나오는 폭을 갖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날은 상당히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단기 하락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느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0%다 맞냐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항상 뭐예요?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급반등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한두 번 거래하는 내용을 두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100번을 거래해서 80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거고 20번 정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인지합니다. 자, 리노공업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저께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어제 리노공업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노공업만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 걸려서 또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간에 걸려서 큰 폭으로 예를 들면 낙폭이 나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맞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적으로나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수급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매도 치는데 뭐 답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상황이면 더 뭐 눌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시간에 걸려서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우리가 체크하는 연습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단기 고점 구간이나 형성이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단기 고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크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리.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날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윗단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런 경우 시그널 이거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윗꼬리 크게 난 음봉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에 거래해서 꼭 체크해 주시면 이만큼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걸 많이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올라갈 거야, 반등이라고. 항상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락할 때 양봉이 뜨지 않으면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에서 음봉에서 하는 행위는 가장 또 무식한 행위라고 저는 할 수가 있고요. 자, 상승을 쭉 하고 있는데 음봉이 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음봉도 뭐 소폭이 뜬 음봉이 아니라 큰 장대 음봉이 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은 상당히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장중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장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봉 하나 크게 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도 우리 실전이니까 이렇게 음봉 하나 떴는데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음봉이 떴어요. 그러면 또 시간에 음봉도 뜨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음봉이 떴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다음 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확률은 몇 퍼센트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리노공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한통운의 최근의 모습.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10만원 밑에서 매수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가 리포트 드린 날이 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뭐 매수하는 분 없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락할 때 우리가 매수하는 타임을 잡는 것이나 시점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날 크게 음봉 떴잖아요. 자, 그리고 양봉이 들어온 날이 없어요, 실제로다가. 어떤 겁니까? 양봉은 위로 터져야지 양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에 있는 예를 들면 장대 음봉보다 강한 양봉이 들어오거나 그런 시그널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도 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혹시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벌써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둔감하신 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식의 양봉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봉이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음봉이 들어와도 괜찮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음봉이 들어오고 나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십자인데 윗단으로 올려주는 것들 이런 시그널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뭐 하면 됩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권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저점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항상 매수를 잡을 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틀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올 타임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강한 양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하면 우리가 상승 전환하는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면 일단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 3개 떴잖아요. 그 지금 합쳐보면 장대 음봉 하나짜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지금 어쨌든 뭐 양봉 들어오지도 않았고 단기적으로 좀 고점으로 좀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서 V자로 올라갔잖아요. 시그널 자체 현재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하방으로 뭐 좀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고 제가 볼 때 살짝 양봉 끼고 여기서 음봉 한 2개 끼고 다시 양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날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뭐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상 윗꼬리 다는 모습들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수익 실현을 한 이유는 저는 여러 뭐 멀티 다수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시그널이 와서 또 이날이잖아요. 그럼 여기 양봉에서 파는 거예요, 이날. 그렇죠? 이런 날 정리하는 것들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나 따라 다음날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전일 고점보다 낮은 점에서 마무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일, 4일 동안 뭐 했어요? 삐리삐리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정도 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날 아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아마 이날 못마땅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날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수익 실현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시그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브리 같은 경우 제가 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양봉 뜬 적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날 표현이 뭐였습니까? 4,000원 이하에서 양봉이 뜨는 자리 쪽에서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전환사채 청구권이 있습니다. 3,950원인가 60원인가 그렇죠? 그럼 그거보다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과정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소화하는 물량이나 매물은 우리가 견디어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실적이 사상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합니다. 최근에 직전 한 2, 3년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음봉 3개 떴죠? 아직 양봉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건 무조건 뭘 기다려야 돼요? 음봉일 때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음봉일 때, 그죠? 음봉, 그죠? 이때 매수, 바이 하면 뭐 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안 지킨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산다. 이것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모를까? 이건 되게 간단한 수치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절대 뭐 합니까? 자동차나 뭐 자전거나 뭐든지 스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스탑하는 시그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스탑 이런 시그널이 첫 번째 서행 신호가 나온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지하려고 하면 뭐 방향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양봉이 들어오는 날 뭘 보면 돼요? 그날 시간의 거래라든지 또 미국 시장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해당에 대한 섹터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신저가 나온 부분 여기까지는 가진 않겠죠. 이날이 뭡니까? 블랙 먼데이 그날입니다. 여기는 훼손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아래쯤에서 양봉 들어온 날은 매수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3,600원이 가든 3,500원이 가든 3,700원에서 양봉이 뜨든 그쯤부터 분할 매수 한 3회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평균 매수 단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00원에 잡아서 5,000원이면 아주 땡큐 아니겠습니까? 380원씩만 올라도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매수하지 않았다. 원익 QN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기 올라와서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이 들었는데 음봉이 내리서 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내리 3개가 떴는데 이게 붙어서 뜨잖아요. 이건 갭상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어요? 예, 붙어가는 거죠. 갭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거 삼성전자의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느낌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느낌적으로 좋지 않아서 여기서 원금을 어떻게 든 덜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눌림을 대비해서 조정 들어올 걸 대비해서 저는 현금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전체를 다 매도하지는 않고요. 일부를 눌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다시 잡아줘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추겠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 물량 들어간 것도 부담을 좀 덜어내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부분은 다 없었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빨간 양봉 들어온 자리 그 자리가 결국은 양전한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마 이 자리 근처 어디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컨트롤하는 거죠. 이건 짧게 컨트롤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하다 보면 홀드를 못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가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 두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날 있잖아요. 여기 이 꼴이 크게 다는 음봉 뜬 날 있잖아. 이런 날 같은 경우 방송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종가 보고 시간의 거래 체크하고 그때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빵빵 뜨면 그죠? 그때는 정리한다라는 것들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나 알아도 괜찮고요.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대 양봉, 이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대 양봉 뜨고 다음날 장대 음봉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전일 가격의 50%를 회복 안 했으니까, 훼손을 하지 않았으니까 홀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날 이런 시그널이 뜨면 뭐 합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뭐예요? 실제 거래량을 갖다 체크해 주셔야죠. 그날도 실제로 마이너스 1%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10%가 최대치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30%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마이너스 1%의 느낌은 하락으로 마이너스 3%, 장중에 마이너스 3% 느낌으로 바라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극히 정상적인 수학이죠. 그러면 저 구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그날 마이너스 1.25가 떴어요. 그러면 3% 이상 빠지겠구나. 실제로 그날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날 합친 것 동안 연속 이틀 동안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으니 계속해서 매물이 추회되면서 상승은 여력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거 뜰 때. 저도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럼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난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이 지금 하나, 둘, 여기 보이십니까? 이날 여기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이거 다 합쳐보세요. 이게 뭐, 음봉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4%짜리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거 떴으니까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 어렵게 보진 마시고, 그날 장중에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해서 움직이는 폭들을 계산해 봐서, 그냥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0.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크게 두들겨 맞는 일은 피해야 되니까. 특히 근데 이 낮은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낮은 점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크게 변동폭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데 여기 윗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나 뭐 아니면 여기나 이렇게 윗점 단기 고점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단기 고점? 단기 고점? 이때 제가 대부분이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그널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고점 세 군데랑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금 단기 고점 나온 거랑은 조금 형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으나 윗전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그죠? 아시겠죠? 주의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전망 이런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뭐 틈틈이 이런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에 대한 뭐 글쎄요 전망 이런 거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기 고점 찍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 대응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